로서의 저것도 아마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조금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리를 잘하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배우지만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해는 움직이지 않죠. 해는 붙박이 별입니다. 해로 인해서 동과 서가 생기고 햇빛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해는 동쪽에서 서쪽에 진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런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서민이 되고 또 이성과 오성이든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초중등 학생들의 경우는 상식에 입각한 일반적인 지식, 그 사회에 널리 받아들인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된다 이거죠. 마치 이 대학생한테 이야기할 거나 논의할 거를 초중등한테 얘기하면 또 고등학생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의 독립전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또 훌륭한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민주주의 초석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입장에서 그는 반란군 총사령관입니다. 반란군의 수괴다 이거죠. 어느 나라도 미국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 조지 워싱턴을 반란군 총사령관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 나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잘한 부분은 한 8, 8을 못한 부분이 가집니다. 오늘의 미국이 되는 과정에 아메리카 인디언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부분은 과거사를 할 때 사과를 한다든가 또 소수민족을 보호한다든가 인권을 증진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미국의 건설 과정에 오늘의 미국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을 부각시키자. 그렇게 가르치나. 그럼 왜 그러냐?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을 불연시키는 게 통합을 하고 그들에게 정신과 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성공한 나라다 이거죠. 대한민국 이 192개국 유엔 회원국 190여 개 200개 가까운 나라 중에서 오늘날 2만 불을 부과하고 짧은 시기에 산업화 또 근대화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 1950년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67불에서 지금 2만 불이 됐으면 300배의 GNP를 끌어올린 나라다 이거죠. 물론 경제적 삶이 모든 것의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상에 그 짧은 기간 중에 산업화 삶의 질을 오른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성공한 나라가 실패한 나라고 잘못한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편향성을 보인 거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나라를 대한민국을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랑스러운 나라, 긍지를 가져도 좋은 나라. 그리고 인류사적으로 우리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적에 대해서는 싸워서 지켜야 할 나라다 이거지. 대한민국의 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들을 응징하고 싸워서 지켜야 할 나라. 이거를 가르치고 자란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거다.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든가 조지 워싱턴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가르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양호광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이렇게 정리한 걸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을 얘기해 보니까 이 좌편향 교과서들은 이 민족주의 사관, 우리 민족끼리 민족주의 사관에 그 다음에 민중사관 또 반대한민국적 입장 이거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임인데 매 반하여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임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균형하고 아주 차갑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1900
46년 6월 5일 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단을 요구하고 친미 그래서 분단은 대한민국이 먼저 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분열주의, 반통일 세력 거기다 친미 외세 의존이다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러나 1945년 11월 달에 이미 스탈린이 비밀 지령을 통해서 북조선, 동국 그걸 만들어가지고 차차 북한을 위성국화하기 위한 그 지시에 김일성이 추종해가지고 분단의 길을 선택한 것은 김일성의 북한인데 거꾸로 지금 이승만 그때 대통령도 아니지만 아직 이승만 정치인으로서 이승만에 대해서 분단의 책임을 갖다 씌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다 이거죠. 미소 공동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과정 후에 그 당시에 그 역사 현재를 꿰뚫어 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알지만 차선 온 전 한반도가 공산화기로 가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의 통일 정부 수립이 최선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으로 남쪽에서 자유대한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필요가 있다. 이 얘기한 거하고 분단의 책임을 모두 다 남쪽에다 씌우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한국전쟁이다. 그러니까 건국의 이 관점을 굉장히 우리가 올바로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한국전쟁과 빨치산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 한국전쟁에서 아시다시피 국군과 미군의 민간인 학살, 노브니 사건이라든가 이거는 구체적인 사건명까지도 거론해가지고 아까 관련 사파도 피카소의 그림까지 얘기하면서 잔혹상, 우리 국군과 미군의 잔혹상을 얘기하면서 북한군의 우리 그 민간인 납치와 학살, 민간인 전시 납북이죠. 납북과 학살, 그 연행 과정에서 학살 이거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이 민민군의 학살 이것도 얘기하지 않고 북한군의 민간인 사살은 인민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편향과 의도적인 삭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최근 근현대사의 최근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해서 3대 부자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자 세습 반문명적이고 오늘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권력 계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뭔가 좀 뭔가 그 세습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교과서는 모두 다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권력 계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야 북한 인권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의 교과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한 개만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개의 교과서만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북한 정치범수용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북한 인권 중에서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사람들 북한 이탈 문제, 탈북자 문제 쪽에 비중을 둬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핵실험 북한이 2번이나 했는데 핵실험 90년대 초에 혹은 2000년대 지난 정부의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핵실험이 아니라 그때는 핵의혹 핵을 개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어느 정도 비축하고 그걸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 핵 개발을 기정사실하고 자꾸 축소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책에도 핵 개발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핵실험을 2번이나 했는데 핵무장하고 말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북한의 그 지금 굶주림 아사 이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책임이냐? 북한이 개혁 개방 안 하고 있고 그 북한이 그 3억 불 내지 5억 불에 돈을 써서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는데 쓰고 있고 그리고 김일정의 그런 사치품 쓰는데 돈 쓰면서 그거를 털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북한 좀 여기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거다 이거죠. 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시간 관계에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동학난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학교 때 다닐 때도 그 좌파 역사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 이 동학난은 좌파들 의식화 교재 학습 교재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뭐냐? 동학난은 반외세 민중항쟁, 그러니까 반몽건 민중항쟁, 반외세 자주 투쟁에 있어서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건이거든요. 전범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갖고 의식과 학습을 이미 70년대 했는데 이 동학난을 지금도 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서술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자편한 역사로 또 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가 우리 이동열 회장의 약간 도움을 받아갖고 아시다시피 2006년 7월에 부산 정교조가 말이죠 통일학교 그 교재 자료집을 제가 좀 언론에 공개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게 부산 정교조 지부가 아니라 저는 정교조의 핵심 세력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그 공개한 내용에 그 자료집 보면 북한의 현대조선 역사라는 책을 베낀 부분이 앞에 거기다 베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성분정치 상단부 뒷부분 후반부 그걸 갖고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편한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가, 북한의 현대조선 역사, 북한의 노선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유사한 내용이 어떤 거, 이거를 2006년에 한 번 진행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북한의 주체사가 북한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걸 자꾸 깨우쳐야 돼요. 우리 국민이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거. 자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그런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대책이 문제인데 두 번째 또 대책 중심으로 한 두세 가지만 하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 범인정 과정에 참여한 그 위원들을 공개하도록 정보 공개. 이게 이렇게 정말 초중등학생, 고등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의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그 책에서 썼다고 생각하고 범인정과에 참여했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는 정부의 자문위원회도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 정민정 위원을 공개하도록 말이죠. 압박을 가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 검인정 과정 정보에 대해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를 해갖고 다 좀 알리도록 과정을 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또 뭐냐? NGO들, 자유시민연대, 우파 NGO들 사이에서 이 6대 그 자편한 교과서 중에 문제 있는 교과서들 있잖아요. 금성 교과서 문제가 좀 퇴출되고 좀 빠졌는데 이 교과서들 중에도 문제 있는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거 지금 2013년이나 대한 새로운 교과서 나온다는데 당장 내년에 교과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개 교과 중에 몇 개를 찍어가지고 이 교과서는 좀 채택되지 못하도록 퇴출시키도록 하나 정도만 좀 중점적으로 하고 빨리 좀 교과서를 2013년에 12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 한나라당의 모의원도 얘기하고 통일부 정책 장관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또 신문에 여기 2006, 7년에 발표 때도 그 얘기를 하고 또 신문에도 그 문화일보 들고 났는데 이 역사교과서 내용이 강의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그걸 갖고 지금 법적 근거를 내세워갖고 제재를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 교육 내용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뭐냐, 친북 중심의 통일론,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빨치산 문제가 됐든 뭐.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면 그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교육,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저촉되는 걸 할 때 뭐냐면은 통일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규정이 있습니다. 또 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에 고발만 해도 검경이 그걸 기초해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에는 그런 교육을 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또는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검경은 보안법 제7조의 찬양범에 해당되면 그에 따라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수사기관의 고발이 아니라 그런 교육 내용을 한 자에 대해서 법정형이 벌금형이라도 좋지. 벌금 2천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게 딱 들어오면 해도. 그리고 고발 주체는 통일부 장관이 제안합니까? 그런 걸 인지하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발 주체는 어떤 법적인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통일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고발한다고 돼 있어요. 이 통일교육법 지원법 개정을 해가지고 과형의 근거, 형벌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좋다. 실형이나 징역형은 좀 과할지 몰라도 아니면 무슨 과태료 처분에 관한 조항이라도 좋다. 그게 있으면 억제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책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